있습니다. 앞에는 가볍게 봅시다. 정의 뭐예요? 약속이죠, 약속. 알겠습니까? 약속. 그냥 그렇게 규정하는 겁니다. 규정. 약속. 정리 뭐예요? 증명해가지고 알아낸 사실이에요. 알겠습니까? 증명해서 알아낸 사실. 중요한 거 아니야? 중요한 거 아니야. 많은 피타고라스 있잖아, 그런 거. 그죠? 됐고. 일부 학교가 가끔 그런 걸 내긴 해. 중등지식으로 가서 그 다음 보기 중에서 그러니까 정의인 거를 골라라. 고등학교 문제 중에 가끔 그런 걸 내는 학교도 있긴 한데, 그거 모르는 거는 고등 과정을 모르는 건 아니야. 그냥 중학교 안 나와서 그러는 거라서 그런 건 좀 안타깝긴 하지만, 알겠죠? 그래서 이런데 보시면요,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같다. 알아요? 정의예요? 이게 정의라고. 근데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중에서 뭐 이제 꼭지각을 2등분하면 밑변을 수직 2등분한다 그런 것도 있고, 대표적으로 뭐 밑각이 크게 같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건 다 정리거든. 뭐 중학교 나온 지 하도 오래돼서 까먹었죠. 그죠? 중학교 나온 지 오래돼서. 평사, 정의. 평사 정리 많죠. 그죠? 이런 거. 평행사변형 이런 것도 있고. 여러분 약간 착각할 수 있는 게 등변사다리꼴 같은 거 있잖아. 등변사다리꼴 이런 게 등변사다리꼴 아니야. 등변사다리꼴 정의가 뭐냐 하면은 왠지 이런 뭐예요? 등변사다리꼴이니까 뭔 거 같아. 사다리꼴 중에서 왠지 변이 같은 거 같잖아. 근데 실제로 등변사다리꼴 정의는 변이 같은 게 아니고 뭐예요? 똥 싸고 있는 밑에 가기 같은 게 등변사다리꼴의 정의예요. 성질이 대표적으로 얘랑 길이가 같고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이런 게 성질, 정리인 거고. 알겠어요? 뭐 이런 게 좀 있죠. 우리가 이제 뭐 정삼각형 같은 경우에도 정의가 뭐예요? 정삼각형의 정의가 세변과 세각이 같은 게 정삼각형이거든. 맞아요? 그런 거. 정의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고. 뭐 정사각형 뭐예요? 내각의 크기가 같으면 정사각형이냐? 내각의 크기가 같으면 정사각형이라고? 이거 바보들 아니야 이거? 아니 그럼 이렇게 그리면 정사각형이냐? 내각 다 90도인데? 와. 내각 외변. 됐고 아무튼 이런 거. 자 증명. 증명 문제가 이제 시험에 나올 수가 있는데 두 가지 증명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앞에서 배웠던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에요. 아까 이미 했다시피 어떤 명제를 증명을 하는데 직접 증명하기가 좀 어려울 때는 대우로 대신해라 이런 소리죠. 아까 했죠? 응? 그걸 우리가 이제 대우를 이용한 증명, 대우법이라고 해요. 뭐 이름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는 알아둡시다. 증명 몰라면 돼요. 대우법 하면 돼요. 대우 이용하시면 돼요. 알겠죠? 별거 없죠? 안 어렵죠?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게 대우법. 요게 좀 말이 독특하죠? 귀류법이라는 게 있는데 귀류법. 처음 듣는 말일 거고는 아니지. 우리가 한번 방문했으니까. 귀류법이라고 있는데 귀류법은 뭐냐? 뜻이 뭐냐? 야, 읽어보세요. 명제 또는 명제의 근원을 부정하면 모순이 생기는 것을 보여서 주어진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방법. 중요한 말이 뭔 것 같아? 부정하면 모순이 생기는 것. 에휴, 진짜. 그래서 귀류법은 두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돼요. 부정을 해서 모순을 보인다. 이 두 가지 키워드. 부정, 모순. 부모. 이제 나중에는 부모만 기억해. 정작 구가 뭔데? 그걸 몰라. 자, 모두 몰라. 귀류법입니다. 증명 문제는 어차피 여러분한테 이렇게 맨땅으로 헤딩하는 증명 문제는 크게 영향가가 없을 거예요. 가르쳐도 하면 좋긴 한데 일반적으로 증명 문제는 학교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네모 채우기로 나와요. 과정상 네모를 채워서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네모를 채울 수 있는데 우선 1차적인 목표를 가지시면 되는데 네모 채우기는
나중에 이제 다음번에 시험 문제 풀어보고 나서 한번 해설할 때 얘기하겠지만 네모 채우기는 수학적으로 어떤 대단한 그 관계를 안 보더라도 내용을 모르더라도 개념이 대우법 이런 걸 모르더라도 그냥 앞뒤 문맥만 잘 파악을 하셔도 네모 채우기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데 네모가 있는 거거든. 그럼 네모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아이씨 얘가 얘래매. 그럼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야? 1 지우고 2로 분배하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원래 네모 채우기 요령이 필요해요. 물론 가장 기본적인 배경 지식은 있어야죠. 무슨 대우를 만든다든가 이런 건 할 줄 알아야 되겠지만.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증명은 여기 다 증명인들이 할 거야? 하라 그러면 안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증명은 이따가 남아서 여기 증명 3개 있죠. 59 쪽에 3개. 태태. 그 다음에 빨리 여기 옆에 3개 있죠. 6개 있네요. 자, 6개 하고 뒤쪽에 또 증명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197쪽에 여기는 안 바랄게. 네, 여기는 바라지 않을게. 그러니까 여기 459, 460번은 6개는 이따가 끝나고 남아서 저기 뭐야 이면지나 종이에다가 뒤에 해설지 있죠? 해설지 보고 쓰세요. 알겠죠? 대신 토시 하나 빼지 말고 똑같이 다 쓰셔야 돼요. 알겠죠? 똑같이 인간 복사기 놀이 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459번 얘 쓰고 해설지 증명 쓰시고요. 얘 쓰고 증명 쓰시고요. 알겠죠? 시험 보고 해서 내세요. 숙제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지금 내고 하세요. 오늘 와서 이거는 오늘 하세요. 됐지? 자, 대우법은 위에 있는 거 하나만 설명해 줄게요. 자, 14번 보겠습니다. 자연수 AB에 대해서 AB가 짝수면 A 또는 B가 짝수다. 이거를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을 하래요. 그럼 우선 대우를 쓰래요. 자, 대우는 뭐냐? 자연수 AB에 대해서 이거 똑같이 쓰고 바꾸고 부정. 자, 얘 1로 오면은 A2고 B가 뭐예요? 홀수이면 얘 일로 오면 AB 홀수죠. 대우를 썼고요. 증명하래요. 어떻게 해야 되냐? A랑 B가 홀수래요. 수식으로 증명을 하시면 A는 홀수를 나타내는 표기가 2A 프라임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2A 프라임 빼기 1이라고 해도 돼요. 알겠어요? 상관없어요. 둘 다 홀수 나타내는 거야. 그럼 B를 2B 프라임 더하기 1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A, B를 곱해봐요. 분배하세요. 암산하겠습니다. 4A 프라임 B 프라임 2A 프라임 2B 프라임 플러스 1이에요. 맞아요? 그럼 얘는 이만큼을 갖다가 2로 묶어주면은 찌끄러기가 생기고 뒤에 1이 남죠. 그럼 얘는 홀수죠. 증명 끝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증명인데 실제로 일부 학교는 그냥 이런 거를 갖다가 증명하시오를 내기도 해. 근데 일반고에서 말도 안 되는 걸 내지는 않고 대부분 교과서에 있는 거를 내요.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거. 학교에서 애초에 알려줘. 교과서에 있는 여기 증명,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증명 중에 하나 낼 거다, 서술형이. 이렇게 얘기해주고 낸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는데 아무튼 이 중에 서술형 있는 학교 있잖아, 서술형. 서술형 있는 학교는 나올 수 있다는 걸 생각은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뭐 원점수 100점의 목표는 아니잖아요. 맞으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얘는 나중 얘기예요. 서술형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거를 공부를 해야 되냐 그건 나중 얘기라고. 다른 거부터 맞춰야 되겠죠. 넘어가서 다음은 이제 귀류법인데 아까 귀류법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예요? 부모 그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부정 모순. 자, 부정을 하래요.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를 증명하래요. 알고 있죠 이미. 그죠?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잖아. 그걸 이제 증명을 해보는 거야. 그럼 부정은 뭐야? 루트 2는 유리수 2다지. 자, 증명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부정했죠?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갖다가 증명을 띠띠띠띠띠 하다가 뭘 보인다? 모순을 보이면 돼요. 모순. 모순이 뭔지 알아요? 모순이라는 건 이제 어떤 주어진 사실이나 정리랑 충돌이 되면 돼요. 반대되는 게. 예?
충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우진이가 수학 공부를 되게 수학을 좋은 성적을 받고 싶어. 근데 수업 시간에 자. 이게 모순이야. 알겠죠? 이런 게 모순인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경우를 뭐라고 그래, 이런 아이를? 모순 덩어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우찬이가 진로가 최대 쪽 아닙니까? 근데 땀 흘리는 게 싫어. 자, 이런 게 모순인 거야. 알겠지? 나는 여름은 좋은데 더운 건 싫어. 이런 게 모순. 알았어요? 그래서 루트 2가 유리수인데 이거 이제 증명을 해보면은, 자, 유리수니까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유리수는 분수로 쓸 수 있어요. 그때 이 분수 A, B의 정체는 뭐냐면은 서로 소인 정수예요. 그리고 분모에 있는 A는 0을 못 써요. 이렇게 배워서 중학교 2학년 때 니네가 유리수를 배우면서 유리수는 분수꼴인데 좀 있어 보이게 분수꼴로 쓸 수 있는데 서로 소인 정수의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다. 그게 유리수거든. 여기 지금요 어떻게 A 넘어가요? 제곱해요. 2A 제곱이죠. B 제곱이죠. 그러면 B 제곱은 2배수니까 뭐예요? 짝수예요. B 제곱이 2배수니까 B도 뭐예요? 2배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2B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맞아요? 다시 넣어. 그러면 2A 제곱은 4B 프라임 제곱이에요. 약분하니까 2예요. A 제곱이 다시 2배수예요. 그럼 A도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2배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했더니 아까 전에 A랑 B는 서로 소라고 했는데 둘 다 2배수면 서로 소가 안 되죠. 이게 모순이야. 모순을 보였죠? 모순을 보여서 어쩌라고? 모순이 되니까 애초에 부정을 하지 마라. 처음 게 참이다. 이렇게 증명을 마무리하는 게 규律법이에요. 이게 제일 유명한 규律법 내용이고, 여기 책에 있는 애들 정도는 다 아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써보라고. 해설지 보고. 해설지를 보고 쓰라고 하는데 글씨를 괴발 세발 쓰시면은 누가 봐도 이거는 해설지를 보고 갖다 뺏겼다. 진짜 생각은 1도 안 하고 그냥 갖다 뺏겼다. 이런 분들은 다시. 그럼 이게 베낀 건지 안 베낀 건지는 어떻게 되냐? 그 글씨에 묻어놔요. 알겠어요? 글씨에 이게 생각하는 글씨냐 아니면 베끼는 글씨냐 이게 묻어놔. 우찬이 잘 쓰나? 그죠? 베끼는 글씨를 알죠, 전형적으로. 그죠? 알잖아요. 자, 생각하는 글씨를 쓰셔야 돼요. 다시 얘기하지만은 다시 쓰라고 할 거예요. 됐고요. 증명은 여기까지. 자, 넘어가서 다음은 이제 절대부등식을 해야 되는데 하기 전에 배경지식인데 이 배경지식의 제목이 뭐예요? 두 수 또는 두 식의 대소관계. 대소관계가 뭐야? 누가 크냐 이거지. 대소관계를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크게는 두 가지인데 솔직히 이것도 거의 할 일은 없어요. 거의 다 이것만 한다고 보시면 돼요. 수나 식의 대소관계는 어떻게 따지냐? 앞으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따져야 될 일이 나오면은 어떻게 따지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뺀다고 대입하시면 돼요. 뺀다고 대답하시면 빼보면 됩니다. 빼보면 둘이 빼서 0보다 큰지 작은지 비교하시라고. 빼용. 알았죠? 그치? 너 대답해봐. 대소관계 어떻게 한다고? 네. 똑바로 배운들 안 해? 말이 어떻게 한다고? 빼요. 그래. 그렇죠? 자, 빼서 0하고 비교하라고. 0보다 크면은 앞에 게 큰 거고 0보다 작으면은 당연히 뒤에 게 큰 거죠? 0하고 같을 때 거의 없을 거고 0하고 같으면 둘이 같은 거고 그지? 근데 대표적으로 빼는데 그냥 뺐을 때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냥 뺐을 때 안 되는 대표적인 사례. 그럴 때 하는 게 이제 뭐냐면 그냥 빼서 하는 건데 뺐는데 안 돼. 그럼 그때 대표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은 제곱을 해서 빼는 게 있어요. 제곱해서 빼.
자, 뭐예요? 제곱 뭐야? 왜 안 해? 아씨, 왜 안 해? 제곱 빼요. 그렇죠. 이게 뭔 말인지 아는 거지? 뭔 말인지 아는 거지? 제곱해서 뺀 다음에 0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0하고. 대신 참고로 얘는 막 하면 안 돼요. 언제만. 제곱해서 빼는 거는 언제만 해야 되냐? 0이 줄나요? 양수만 해야 돼요. 양수에서. 양수만. 그래서 유창이가 최종적으로 나이가 보면 뭐예요? 양수만 제곱해요. 다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냥 빼보면 돼요. 그러면 참고로 양수만 제곱배우면 언제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미리 알고 있으면 되죠. 대표적으로 제곱해서 빼야 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루트가 있거나 또는 절대값이 있는 애들이에요. 절대값. 요런 애들을 주로 제곱해서 뺍니다. 언제? 양수라는 게 확인이 될 때. 양수라는 게 확인이 될 때.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둬도 돼. 밑에는 참고로 뭐냐면은 빼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은 나누는 게 있어요. B. 나눠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눠서 누구랑 비교하냐? 1이랑 비교하면 돼요. 빌. 그렇죠? 요거랑 비교하시면 돼. 이거 할 일 없어. 알겠죠? 할 일 없대는데 왜 쓰는 거? 앞으로 졸업하기 전까지 여러분이 수학 공부하는데 대수 비교할 일이 있어. 야, 누가 누구보다 큰지 확인해야 돼. 식이 막 더러운데 막 있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물어보면은 제일 일반적인 게 빼는 거야. 알겠습니까? 빼보시면 돼요. 배경 지식이고. 대소이기 어떻게 한다고? 뺀다. 아이씨, 가르친 대로 안 하는 거요. 기분 나쁘게. 어떻게 한다고? 빼요. 그래, 알았죠? 자,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양수일 때 어떻게 한다고? 양수일 때 어떻게 하냐고. 제곱 빼요. 그래. 자, 이게 이렇게 유치해 보여도 이래야 그나마 기억이 남습니다. 응? 이래요. 자, 다음은 이제 메인이 이제 절대부등식인데 오늘 뭐 절대분식 끝까지 다 나가면 좋긴 한데 모르겠네요. 자, 절대부등식. 우선 절대부등식은 뭐냐? 절대부등식이라는 뜻은 쭉 읽으면 중요한 말은 이거죠. 뭐야? 어디 갔어? 말이 없네. 자, 말을 이렇게 써놔서 읽어보시면 뭐야? 문자를 포함한 부등식에서 그 문자에 어떤 시를 대입하여도 성립하는 부등식이죠. 결론은 뭐야? 절대부등식은 앞에 잡소리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이게 절대부등식. 오케이?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등식 중에서 누구랑 같아? 항등식. 그죠? 등식 중에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 항등식이고 부등식 중에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은 절대부등식이라고 한다고 알아두시고, 절대부등식에는 뭐가 있느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선은 기본 배경 지식이 있어야 돼요. 뭐에 대한? 실수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어야 돼요. 실수. 그래서 몇 가지는 당연한 거야. 1번 아까 한 거죠? 빼요. 그죠? 그 얘기고요. 패스. 자, 2번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복소수 할 때 배웠어요. 이거를 뭐라고 배웠냐면은 복소수 할 때 그때 한글로 배운 성질이 실수는 제곱하면 어떻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예요. 이게 성질이요. 몰랐으면 알아주셔야죠. 근데 알아도 써야지, 씨. 어? 자, 몰랐으면 알아둬야 되지만, 씨, 알아도 써야지. 왜 안 쓰는 거야? 3번. 이건 아까 앞에서 필충 조건 할 때 한번 했었어. 실수는 제곱 더하면 0 되는 거 빵빵밖에 없어? 또 있었지. 누구 있어서 똑같은 거 빵빵 되는 거? 아까 앞에 있었잖아. 이거 빵빵 되는 게 또 있었잖아. 얘 말고 또 대표적으로 절대값 더해서 빵 되는 것도 빵빵밖에 없어요. 그죠? 여기까지는 이제까지 여러분이 나이 먹고 살아오면서 익힌 어떤 배경 지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5번은 뭐예요? 양수만 제곱배영 그거죠? 그죠? 양수만 제곱배영 됐고,
자, 이 4번을 좀 신경 써야죠. 모르시는 분은. 우선은 절대값은 제곱하면은 이거 뭐 읽어보면은 절대값 a제곱은 a제곱하고 같다는데 이렇게 공부 안 해요. 뭐라고요? 절대값은 제곱을 하면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잘해요. 솔직히 이거는 잘하는 편이고 이거를 할 줄 아셔야 돼요. 약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x의 제곱만 있거든. 근데 니네가 문제에서 필요할 때 얘를 절대값 x의 제곱으로 볼 수도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야. 얘를 안 되는 거는 절대값 제곱하면 절대값 지워져. 맞아. 이게 아니고 실제로 할 줄 아셔야 되는 건 반대로 만들 줄 아셔야 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고 옆에 있는 애도 절대값 AB는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 이렇게 안 가르쳐요. 뭐예요? 절대값끼리 곱하고 나누는 것도 돼요. 곱하고 나누는 애는 절대값을 합쳐 쓸 수 있어요. 알겠어요?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지 뭐 문자로 이상한 거 하시면 안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옆에 하나 쓰시면은 절대값 A는 그냥 A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요. 납득이 돼요? 실수에다가 절대값 씌우면 벗긴 애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아요. 어떻게 확인하면 돼? 숫자 넣어봐. 이씨야. 3 넣어봐. 되지? 0 넣어봐. 되지? 마3 넣어봐. 되지? 선생님이 지금 뭐 넣었어? 넣은 게 잘 보니까 실수. 양 하나 넣고 0 하나 넣고 하나 넣었지. 되잖아. 성립한다는 걸 알아두셔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얘네들보다도 요거 의미가 실수의 절대값 씌우면 벗긴 애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고. 에? 중요한 거는 는이 되는 조건을 아셔야 돼요. 는이 되는 조건. 언제가 는이야? 아까 예시를 보니까 양수일 때가 는이야.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는이야. 맞아? 반대로 언제가 부등호야? 마이너스. 음수일 때가 부등호야. 요거까지 같이 알아두면 참 좋겠는데 모르겠다. 씨 하다가 얘 욕심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건 알아둬야 돼. 얘는 알아둬야 되고 요거는 확실히 알아둬야 되고. 여기 써놓으시고 됐어요? 요 정도 배경지식, 절대부등식 배경지식, 실수, 성질로 알아두시고. 자, 그럼 이제 절대부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인데 그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의 대표 주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우리 책이 3개 있거든요. 근데 이 3개 중에서 대표적으로 2번하고 3번은 여러분이 이미 1학기 때 했어요. 왜? 2번 잘 보세요. 뭐예요? 완전 제곱이야. 부호 합쳤었는데 괜히 이런 괴상한 거 못 알아먹겠으면 따로따로 쓰세요. 그냥. 알겠습니까? 따로 하면은 하나는 뭐야 지금? A 더하기 B의 제곱이냐? 0 이상. 맞아요? 맞죠? 자, 마이너스일 때는 A 빼기 B의 제곱이냐? 0 이상. 맞아요? 맞죠? 자, 절대부등식은 니네가 부등식이라는 건 이제까지 맨날 배운 게 최근에 배운 2차 부등식도 그렇지만 항상 부등식이 나오면 얘는 해를 구했잖아. 부등식을 만족하는 애를 찾았잖아. 근데 절대부등식은 걔를 만족하는 애를 찾을 필요가 있겠니? 당연히 없어. 왜? 아씨 다 되니까. 그러니까 절대부등식은 뭘 체크하냐면은 등호 성립 조건이라는 걸 체크해요. 이 부등호에서 이 는이 언제 성립하는지를 따로 좀 체크를 한다. 절대부등식은 공부할 때보다. 알겠어요? 그럼 얘는 는이 언제 되냐? 아씨 얘가 제곱해서 0 되는 게 언제요? A 더하기 B가 0일 때 아니야? 얘는 는이 언제 되냐? A-B가 0일 때 아니야? 됐어요? 어려운 거 없어. 자, 3번은 이거 기억나요? 이식? 곱셈 공식 변형식 할 때 나왔던 거? 2배 하고 2분의 1배 하시면 완전 제곱 형태로 바뀌잖아. 다. 와 씨 이걸 다 까먹었다고? A 마이너스. A B 제곱 B 마이너스. B C 제곱 C 마이너스. C A 제곱이 돼. 이렇게. 그럼 얘 실수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맞냐? 절대부등식이야.
근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럼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언제야?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얘네들이 다 빵빵빵이니까 얘가 빵 되려면 A는 B, B는 C, C는 A 아니야. 결론은 뭐야?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은 A는 B는 C.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번, 3번은 1학기 때 했던 거 좀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1번은 2번하고 비교해보면 여기에 개수가 사라졌죠? 2가. 그래서 1번만 여러분이 추가로 여기서 좀 새로 보는 애긴 한데, 쟤도 절대부등식이 맞아요. 1이 사라져도. 증명은 하나만 하겠습니다. 하나만. 마이너스만 할게요. 자, a의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 왜 0보다 크거나 같냐? 완전제곱 형태로 바꾸는 거고요. a의 제곱, 마치 a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시면 ba야. 자, 얘 완전제곱 되려면 뒤에 뭐 있어야 되냐? 왜 중3 때 이런 거 하잖아요. 얘 완전제곱 되려면 1차 함계수의 반땡 제곱이 나와야 되거든? 그럼 얼마 와야 돼요? 4분의 b제곱이 와야지 완전제곱이 돼요. 그럼 준식 유지하려면 4분의 b제곱 빼면 돼요. 그죠? 근데 원래 식에 뭐가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그럼 정리하시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완전제곱식이에요. a-2분의 b의 제곱입니다. 얘는 4분의 3b제곱입니다. 맞죠? 자, 얘 실수 제곱이죠? 0 이상. 제곱이죠? 0 이상. 0 이상, 0 이상 더했으니까 당근 0 이상. 맞아요? 그러면 이제 절대 부등식인 건 확인했어요.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은 뭐냐? 제곱 더해서 0 되려면은 얘네들이 0 돼야 되죠. 그럼 얘 0 되려면은 b가 얼마? 0. 여기서 b가 0이면 0 되려면 a가 얼마? 0. 그래서 등호 조건이 a는 0, b는 0이야. 자, 1번하고 2번이 비스꾸리하잖아. 생겨먹은 게. 근데 등호 조건은 완전 달라. 알겠습니까? 알아뒀으면 좋겠는데 모르겠다. 이걸 알아뒀으면 좋겠는데. 예. 그래서 절대부등식은 솔직히 여러분한테 이거 성립하는 걸 증명해라 라고 하는 건 큰 의미는 없고요. 대신 등호 성립 조건을 대라 그러면 등호 성립 조건 정도는 돼야 되겠습니다. 그 정도 될 수 있으면 나는 충분하다. 예? 알겠어요? 됐고. 이거 산술기와 이거는 잠깐 두고, 슈바르츠 잠깐 두고. 16번에 이제 증명 문제 안 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1번 같은 거 봐봐. 이거 증명. 야,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은지 증명하래. 어떻게 해야 돼요? 빼요! 빼라 그랬잖아. 빼보면 되잖아. 빼봐. 이게 뭐야? a 더하기 b의 제곱에서 그 4ab를 빼봐. 이게 뭐야 근데 이게? a 마이너스 b의 제곱 아니야. 변형식. 맞아? 아이 그럼 당근 0보다 크거나 같네. 맞아요? 등호 성립 조건은 뭐예요? a-b. a는 b. a-b요. 맞아요? 쉬운 거고. 자, 2번 정도는 하나 해드릴 테니까 뭐 소화 가능하신 분들 알아둡시다. 앞에 써있는 절대부등식 이외에 교과서에 있는 절대부등식 중에 잘 나오는 애. 절대값. 그러니까 니네 이제 문제가 어려운 게 뭐냐면은 다음 중에서 절대분식 고르라는 문제가 어려워. 절대분식인지 아닌지 고르라는 게. 그럼 하나씩 다 확인해봐야 될 거 아니야, 니네가. 자, 얘 어떻게 해요? 얘가 얘보다 큰지 찾으래. 어떻게 해야 돼요? 제곱 빼요. 빼야 되는데 빼서는 답이 없어, 얘가. 절대값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제곱해서 빼야 되는데 대신 제곱하려면 양양인지 알아야 되거든. 얘는 당근 양이지. 절대값 하나니까. 얘도 양이냐? 여기 더하기니까 양이지. 맞아요?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이니까 무조건 양이라고. 근데 반면에 니네가 만약에 밑에 461번에 2번 같은 거 봐봐. 절대값 있지? 그럼 걔도 제곱해서 뺄 거냐? 제곱해서 빼려면 양인지 알아야 된다니까? 근데 좌변에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가 양이냐? 이건 모르잖아. 그래서 이거는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분류하셔야 돼요. 이런 거는. 알겠습니까?
되고 일로 와. 봐봐. 이거 씨 해주는 게 잘 씨. 자 제곱해서 빼요. 절대값 A, 절대값 B 제곱 빼기 절대값 A 플러스 B 제곱 쓰고 자 여기서 이제 앞에서 배운 성질 쓰는 거야. 성질. 얘 제곱해요. 얘 제곱하면 뭐예요? 그냥 제곱하고 똑같죠. 얘 제곱해요. 그냥 제곱하고 똑같죠. 자 가운데 2배 절대값 A 절대값 B인데 절대값 곱셈은 합쳐도 된다고 했지. 자 뒤에 거 제곱해요. 절대값 제곱은 그냥 제곱하고 똑같으니까 A제곱 B제곱 플러스 2AB지. 괄호 풀어주시면 지워지고 남는 거 2로 분배하면 뭐 남아? 절대값 AB에서 AB 빼는 거 남지. 근데 얘가 얘보다 항상 크거나 같냐 이거야. 항상 크거나 같냐? 네. 아까 배웠죠?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아까 뭐라 그랬어? 절대값에다가 실수 준 거는 절대값 벗긴 애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다니까? 맞잖아. 이거라고. 그러니까 부등호 그대로 가서 이거라고. 그래서 제곱 떼서 참이라고 이렇게 증명을 하는 거거든. 중요한 거는 이제 뭘 따져야 되겠어? 증명은 끝났으니까 등호 성립 조건. 그러니까 이 등호 성립 조건. 등호가 언제 성립하냐? 얘랑 얘가 언제 같냐? 아까 등호 성립 조건. 0보다 크거나 A, B가 0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써준 거를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 이런 거 하시려면. 그래서 다른 거는 안 하더라도 2번 정도는 하는 게 그래도 좋을 거야. 2번 정도는. 왜냐면 2번 정도는 네? 왜? 2번. 요즘 교과서에도 있고 그러니까 이 정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됐어요? 뭐 되게 많이 해준 것 같아도 실제로 니네가 할 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빠꾸에서 절대부등식의 꽃 산술기하죠. 기억나냐? 방학 때 배웠던 거? 안 나죠? 자 산술 평균하고 기하 평균의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절대부등식인데 우선은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은 언제 쓰느냐 이렇게 잡혀 있는데 문자로 기억하시면 여러분 기억이 잘 안 나니까 한글로 얘는 양수만 씁니다. 양수만 가능한 게 산술기하예요. 양수만. 조건이 없는데 저거 쓰시면 안 돼요. 양수만 쓸 수 있고요. 자, 산술 평균의 뜻이 이거예요. 더해서 2로 나눈 거를 우리는 산술 평균이라고 불러요. 이름이에요. 자, 곱해서 루트 씌운 애를 갖다가 기하 평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산술 평균하고 기하 평균의 관계라는 건 산술이 기하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요. 절대부등식이에요. 항상 크거나 같아요. 왜냐? 증명은 어렵지 않게 돼요. 증명은 2분의 a 더하기 b에서 루트 ab를 빼보시면 2분의 통분을 하니까 a 더하기 b에서 마이너스 2 루트 ab거든? 근데 a라는 거를 갖다가 내가 루트 a의 제곱, b라는 거를 루트 b의 제곱처럼 간주하시면 얘는 2분의 루트 a 빼기 루트 b의 제곱이 돼요. 증명은 소화할 사람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두시려면. 결국에는 실수 제곱이니까 무조건 0 이상이라 증명은 끝났고요. 중요한 건 절대부등식이니까 등호 조건. 여기서 등호 성립 조건을 아셔야 되는데 등호 성립 조건이 지금 뭐야? 얘가 0 돼야 되죠? 루트 A가 루트 B랑 같아야 되죠? A랑 B가 같아야 되죠? 그래서 이런 등호 성립 조건이 잡혔다. 오케이? 설명은 끝났고요. 자, 실전용으로 가서 산술 기하를 실전용으로 쓸 때는 저 부등식 저거보다는 이렇게 많이 씁니다. 합 2루트 곱 2 넘어간 거야. 이렇게 많이 쓰고요. 실전에서는 언제 쓰느냐? 얘는 잡아는 드리겠는데, 자, 첫 번째로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고요. 반대로 합이 일정할 때 곱의 뭐를 구할 수 있겠어요? 최대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산술기하를 가지고 니네가 하는 짓이에요. 다시 말하면 정리해보면은 심플하게는 합곱에서 최대 최소를 구할 때 니네는 산술기하, 이제 줄여서 산기 할 텐데 산기를 쓰는 거야. 합곱에서 최대 최소 얘기가 나오면 산기를 쓰는 거야. 알겠어요? 그 생각을 먼저 하시고, 등호 성립 조건은 뭐라고 기억을 하셔야 되냐? 등호 성립 조건. 여기 등호 성립 조건 아까 저기서 A, B가 같대잖아. 여기서 등호 성립 조건은 이제 여러분이 등호 성립 조건은 이 표현이 좀 약간 저렴합니다. 저렴은 한데 이 표현이 제 입에 짝짝 붙어요. 그러니까 내가 합이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야. 그러면은 산술기 하면은 2루트에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잖아. 그럼 여기서 등호 조건은 뭐겠어? 동그라미랑 세모랑 같은 거거든? 맨날 A, B로 하지 마라 이거야. A, B로 하지 마라. 그럼 여기서 결국에 등호 성립 조건이 내가 뭐라고 대답하시면 되냐? 산기 때린 애가 같다고 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산기 때린 애가 같다고. 그러니까 조금 말을 좀 순화하면은 산술 평균 계산한 애나 기하 평균 계산한 애가 같다고 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대답 안 해요 어차피. 알겠죠? 산기 때린 애가 같다. 산기 때린 애가 같다고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등호 조건도 못 잡은 애들 많아. 응? 야야야 봐봐.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x 빼기 3 더하기 x 빼기 3분의 4야. 최소값 구하래. 그래서 산기를 때렸어. 2루트 둘이 곱이야. 얼마야? 4야. 계산해서 하면 4야. 오히려 최소값보다 궁금한 게 등호 조건이거든? 그럼 여기서 등호 성립 조건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 그럼 등호 성립 조건 뭐라 그래야 돼요? 산기 때린 애가 같다. 누구야? x 빼기 3이랑 x 빼기 3분의 4가 같아야 된다고. 이 말이야. 산기 때린 애가 같다는 거야. 예지랑 예시를 하나 바꿔. 예시. 자, 산술기하는 언제 쓴다? 합곱이 나왔을 때 최대 최소일 때 쓴다 그랬는데 대신 가정이 있잖아. 여기 지금 곱이 일정하거나 합이 일정할 때만 쓸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뭐 100%라는 건 아닌데 합이 일정한 거는 어차피 문제에 줘요. 문제에 준다고요. 문제에 합을 준다고. 니네가 뭘 더 공부할 건 없어. 근데 곱이 일정한 애는 자동으로 일정해질 때가 하나 있어요. 곱이 문제에 안 줘도 자동으로 일정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언제냐면 역수꼴이에요. 역수꼴. 내가 아까 예시 들어준 애거든. 역수꼴. 그러니까 역수꼴이 나오면은 여러분은 산기를 떠올리셔야 돼요. 역수꼴이 나오면 산기를 떠올려야 된다. 그만 쳐자. 이씨 크지야. 내가 지금 역수꼴이 나오면 산기를 떠올려야 된다. 안 졸리지? 네. 그죠? 이게 왠지 알아요? 이게 졸음량 보존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한반에서 어떤 애가 졸음의 양을 갖다가 가져가잖아. 그럼 네 졸음은 다 가져간 거야. 얘 다 가져간 거야. 안 졸려. 어? 근데 문제는 그 양을 보존하는 애들이 정해져 있어. 이게 사이좋게 다 나눠가지면 상관이 없는데 항상 조는 인간만 졸잖아. 어? 저이씨. 산기에 대한 기본 개념은 이 정도 필요한데 풀면서 이제 이런 걸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산기. 밑에 있는 코시 슈바르츠는 다음번에 하든가 하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자, 17번 보세요. 그래도 대부분 산기는 배우면 좀 잘하는 편이에요. 저렇게 처자한 애 빼고. 응? 자, x가 양, y가 양. 아이씨 양수가 보이네요.
양수가 보이고 최대 최소를 물어보면 우선은 산기는 보여야 돼. 자, 근데 1번은 2x 더하기 3y가 10이야. 합을 줬지? x 곱하기 y의 최대, 곱의 최대지? 아, 산기야. 어떻게 돼요? 합, 내가 쓰는 걸 잘 봐. 합 2루트 곱, 이거라고. 이게 산기 쓴 거라고. 그러면 쓰니까 이게 뭐요? 12 2, 얘는 얼마요? 6xy예요? 나눠 6 제곱해 36 나눠 6 xy의 최대값 얼마? 6. 이때 등호 성립 조건을 물어보면은 등호 성립 조건은 뭐? 산기 때린 애가 같다. 뭐야? 2x는 3y지. 다시 말하면 얼마야? 2x가 3y라는 거야. 6이라는 거 아니야? 그죠? 아이씨, 더해서 12라며. 그럼 x가 얼마야? 3이고 y는 2일 때가 등호 성립 조건이야. 등호 성립 조건까지 따져야 돼, 항상. 왜냐면 어차피 문제는 거기서 나오거든. 이거 따져야 돼. 그만 쳐자, 이씨. 자, 2번 곱, 합, 최소죠. 산기를 세워요. 합 2루트 곱. 알죠? 갖다 넣어. 얘는 모르잖아, 어차피. 내비두고. 얘는 2 루트 16 4, 2 8. 최소값 얼마? 8. 등호 성립 조건을 물어봐. 등호 성립 조건은 뭐? 그러니까 뭐냐고. x는 2y. 됐어요? 이때 xy 값을 정확하게 구하고 싶어? 여기다 넣어. 넣으니까 x에다가 2y 넣으면은 2y 제곱이 8이니까 y 제곱 얼마? 4. 그럼 y는 풀마 2인데 양수 아니야? y 얼마? x 얼마? 6. 뭔 개소리야? 누구야? 6? 너야? 아, 자 내려놨구나. 아, 자, 좀 다른 시간이에요. 자, 공통수학 3입니다 지금. 공통수학 2는 아까 끝났고 공통수학 3 하고 있으니까. 자, 안 어렵지? 솔직히 니네한테 산기 하라고 문제 주고 산기 하라고 하면 별로 안 어려워. 뭐가 어려운 거냐면 문제를 보고 니네가 이거를 산기를 해야 되는 문제인지 판단하는 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생각보다 다 나와. 왜? 아니, 산기를 해야 되니까 산기를 할 거란 말이야. 얘가 좀 어렵겠죠. 근데 얘는 지금 해드리는 이 18번을 보고 하시면 돼요. 18번을 배우고 하시면 됩니다. 18번에 보니까 산술기하 문제의 대표 주자예요. 선생님은 얘를 갖다 뭐라고 부르냐? 산기 문제의 대표 주자. 괄호괄호라고 부릅니다. 괄호괄호. 괄호괄호 꼴이에요. 괄호괄호. 이걸 이렇게 써줘야 되겠네. 진짜. 괄호괄호 꼴. 그럼 괄호괄호 꼴이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푸냐? 풀이법이 몇 개 있지만 우리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괄호괄호가 나오면 여러분은 이거 이제 배우면 다 유전을 대답합니다. 혹시 이거 방송인데 기억 안 해? 괄호괄호가 나오면? 봤죠? 주입식 교육의 승리. 씨, 봤죠? 전개후 산기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전개후 산기. 전개후 산기. 괄호괄호가 나오면 전개후 산기. 괄호괄호가 나왔죠? 전개를 해요. A, B. 얘부터 할게요. A, B분의 4. 얘랑 얘랑 곱하면 4지. 1이지. 암산해. 5지. 전개했지? 그 다음에 산기를 때릴 건데 산기를 어디다 때릴 거냐? 여기다가 3개짜리 때린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하지 마시고 산기를 요따가만 때리는 거야. 알겠어요? 왜요? 왜냐고요? 저기밖에 못 때리니까요. 그래서 AB 더하기 AB 분의 4에다가 산기를 때려. 뭐야? 2 루트 암산하자고. 4죠. 얼마야? 4지. 그럼 얘는 최소값이 얼마야? 양변에다가 5씩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얼마야? 9야? 최소값 얼마야? 9야. 자, 만약에 등호 성립 조건을 대래. 근데 여기 등호가 여기 등호 아니야. 등호 조건 뭐야?
산기 때린 애가 같다. 누구한테 때렸어? 얘 아니야. 그러니까 뭐야? AB는 AB분의 4지. 계산하시면 AB는 물론 2가 되는 거고. 알겠어요? 괄호 산기의 대표 주작격이야. 그럼 여기에서 진화된 문제가 뭐냐면은 바로 아까 봤던 얘야. 얘. 자, 얘 뭐야? 양양인데 3x 더하기 y는 6이고 x분의 1 더하기 y분의 3은 y분의 3의 최소값 구하래죠. 그죠? 합 주고 저거 구하래요. 물론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그 풀이보다는 이 풀이를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이 풀이로 하세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 얘는 이 형태가 나와요. 여기 지금 xy가 있는데 여기는 xy가 분모에 있죠. 약간 역수 모양이 좀 보이죠? 밑에가 있잖아요. 괄호를 만드세요. 아까 이 18번 유형처럼 어떻게? 3x 더하기 y하고 x분의 1 더하기 y분의 3으로 괄호를 만들어. 문제를 만들어. 그리고 나서 뭐래요? 괄호니까 전개후 산기를 합니다. 만들어 놓고. 뭐예요? 해서 빨리 할게요. 3이죠. 얼마야? 6이야. 요렇게 곱하면 x분의 y야. 요렇게 곱하면 y분의 9x야. 그럼 여기는 산기를 누가 때리겠어요? 여기다가만 때리는 거야. 산기를. 왜? 둘이 서로 역수니까. 그럼 어떻게 돼? x분의 y y분의 9x에다가 산기 때리면 2루트 얼마야? 9야. 얼마야? 6이야. 그럼 얘가 최소가 6이니까 얘는 최소가 얼마야? 12야. 자, 최소값 10이라고 하면 망한 거지. 그죠? 왜? 우리가 구하라는 최소값은 얘 최소값 아니야. 얘는 얼만데? 6이라며. 그러니까 땡땡땡 제 최소값은 얼마야? 어렵냐? 6 나누기 저거? 2죠. 맞아요? 이때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이 뭔지 물어봐. 이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을 물어봐. 뭐예요? x분의 y는 y분의 9x예요. 크로스 하시면 y의 제곱은 9x 제곱이에요. 어차피 양수니까 y는 3x예요. 에? 등호점을 줄 거야. 여기다 때리면은 값은 나올 거고. 아무튼 요 유형은 그래서 여러분이 전개후 산기를 만드는 거야. 바로. 연습 좀 하시고. 마지막 유형 하나. 19. 자, x가 1보다 클 때 4x 더하기 x-1분의 1의 최소값을 찾으려는 건데 우선은 합이 나왔죠. 더하기가 있잖아, 그죠?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러면은 합의 최소를 구하려면은 곱이 일정해야 되거든. 근데 여긴 지금 곱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죠. 근데 아까 선생님이 곱이 자동으로 일정해지는 케이스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라고요? 역수꼴이라 그랬거든. 얘 역수꼴이야. 왜? 왜냐면 어쨌든 x가 밑에 하나 있고 위에 하나 있거든. 물론 얘가 역수는 아니야 현재. 그러니까 꼴이라고 꼴. 역수꼴이라고. 그럼 이게 꼴 맞추기 하셔야 돼요. 쟤를 역수꼴로 갖다가 맞춰줘야 되는데 꼴 맞추기 하는 거를 가르쳐 드릴 텐데 시키는 대로 하시면 이것도 다 잘 맞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시면. 자, 우선 얘가 역수 꼴 맞추기 해야 되는 문제라는 것부터 우선 인지를 하시고, 그리고 역수 꼴 맞추기는 어떻게 하냐 순서가 잘 봐요. 우선은 분모에 문자 있는 애를 먼저 쓰고요. 얘를 먼저 쓰고요. 그리고 얘를 쳐다보지 말고 앞에 거를 쳐다보지도 말고 얘만 보고 앞에다가 얘 분모를 써요. 그래야지 역수가 됩니다. 지워집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먼저 해놓고 그리고 나서 원래 문제를 봐요. 근데 내가 가진 건 4x잖아. 그러면 얘를 가지고 얘로 식조작을 맞춰주시면 돼요. 거기 개수가 4잖아. 바로 하세요. 여기다가 4를 붙여요. 근데 이거 4 전개하면 얘랑 같냐? 안 같잖아.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뒤에다가 4를 더하면 되죠. 이게 꼴 맞추기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하면은 아무리 어려운 형태도 꼴 맞추기는 원래 다 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꼴 맞추기 못해요. 왜? 처자니까. 어? 대소비기 어떻게 한다고? 네. 대소비기 어떻게 한다고? 대소비기 어떻게 해? 빼서. 언제 그렇게 가르쳤어? 대소비기 어떻게 하냐고. 언제 내가 빼서 하라 그랬어. 자니까 다 날라갔어. 잘 들어! 대소비기 어떻게 해? 빼요. 알았어? 자, 산기해야죠. 산기 어디다 해요? 여기다. 역수에다가. 산기하면 어떻게 돼요? 4에 x-1 플러스 x-1분의 1 합 2 루트 곱 얼마? 연산 얼마? 4. 이 자식 최소값 4. 전체 최소값 얼마? 8. 그럼 전체 최소값 답은 얼마? 8. 여기서 이상한 짓거리 하는 애 있어요. 4 이항에서 빼요 또. 여기서 이상한 짓거리 막 해요. 8이죠? 등호 성립 조건. 언제요? 산기 때린 애가 같다. 얘가 얘랑 같다. 올라가면 x 빼기 1의 제곱이 4분의 1하고 같다. x 빼기 1이 풀마 2분의 1하고 같다. x가 2분의 3, 2분의 1하고 같다. 둘 중에 누구? 네. 오케이? 여기는 하나하나가 다 대표유형이야. 잘 하셔야 돼. 됐고, 자, 밑에 467 해보세요. 467 하나.